10월 11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먼저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10나노 D램 공정과 관련해서요. 1X, 1Y, 1Z, 1A, 1B, 1C 이 표현을 제가 잘 하다가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해가지고 LX, LY, LZ로 바꿔가지고 불렀어요. 그죠? 요거 1X, 1Y, 1Z, 1A, 1B, 1C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요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놓고 보면 지수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3천억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의 전체 수급은 1266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만큼 다른 쪽은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상승에 따른 과열 해소가 이 100포인트 범위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3030과 3130. 이 100포인트 범위권에서 한 3-4번에 걸쳐서 등락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승 과열을 해소하고 다시 위로 올라간 건데 이게 너무 짧은 기간 조정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요쯤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쯤에서 방송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죠.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 과열권에 들어왔는데 상승 과열을 해소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 흐름은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를 계속 거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매물과의 충돌을 계속 거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다 눌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후에 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 조정을 거쳐서 올라가긴 했지만은 과열 해소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또 짧지만은 그래도 이 과정은 거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이격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격 구간에서는 매물과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5일 이평선하고 오늘 고점이 약간 이격이 생기니까 여기서 바로 매물과의 충돌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3030과 3130포인트 영역 이 박스권 등락의 영역으로 다시 지수가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다시 회귀해서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올라가면서 이격이 생기는 구간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 고점 경신의 어떤 진행 과정을 계속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보면요. 지수가 쉬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기존의 주도주들 자 이렇게 단기 조정 보이고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갔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저께 방송에서 기존 주도주들이 단기 조정 거치고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짧게 단기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면 또 과열에 부딪히는 종목들이 있다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매물하고 다시 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빠지는데 만약에 다른 시세가 방어해주지 않는다면 지수는 좀 어느 정도 쑥 빠져버리죠. 또 변동성 있게 또 빠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러한 기존 주도주가 다시 매물을 소화하면서 조정이나 눌림을 보이더라도 오늘처럼 삼성전자나 2차전지처럼 그동안 오르지 못하고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오르면서 뒷받침, 밑에서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지수는 빠지더라도 하방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결론은 자 지수는 여전히 역사적 신고점 쪽으로 진행 과정으로 본다. 다만 이 과열 해소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이격이 생기는 상태에서는 매물과의 충돌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수가
이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하지만 않는다면은 여전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점진적으로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오늘처럼 소외받았던 삼성전자나 2차전지 등이 방어를 해준다면 지수의 하방성을 어느 정도 하방의 방어를 어느 정도 갖추면서 움직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환매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2차전지가 움직여주고 기존 주도주가 쉬어줄 때, 또 기존 주도주에서 또 반등할 때는 삼성전자나 2차전지가 쉬어주고, 약간 이렇게 순환식으로 움직이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야 되겠고요. 오늘 지금은 여전히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제가 우리 주식장인하고 멤버십 분들 카카오뱅크를 이번 주에 매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은 카카오뱅크 장 시작하면서 9시 1분이죠. 오늘 9시 1분에 추가 상승해서 이제 분할 차익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분할 차익 쪽으로 매도를 제시했거든요. 장 시작하면서 바로. 근데 언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움직였던 걸 보면은 초반에 팔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게 상승을 하고 상승해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3%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초반에 팔지 않았으면은 이게 또 약간 낭패가 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또 종목별로 상승했던 종목들에서는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매매 타이밍에 좀 신경을 쓰면서 최근 장에선 좀 매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2분기 어닝 쇼크 이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아왔잖아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온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왔죠. 저는 역시 주식장인 분들하고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온 거는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다. 그리고 이상을 6만 원 지지에서 소화를 하고 다시 6만 2천 원 회복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구간이다. 7월 9일 수요일 날. 수요일 맞죠?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장 초반에.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 6만 원을 쪽으로 와서 6만 원을 지지하면서 6만 2천 원을 오늘 돌파하는 쪽으로 흐름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흐름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했던 흐름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기간 조정 영역을 좀 벗어나서 아직은 뭐 확실한 모멘텀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점진적으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시도 이런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2차전지 쪽도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2차전지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관악폭인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소위를 받아온 것을 보면은 일단은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 주도의 리튬 인사철,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잠식. 이게 이제 문제였단 말이에요. 국내 배터리 업체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보면 말이죠. 전기차 수요 회복 여부는 뭐 한국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어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배터리의 어떤 성능 개선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의 LFP 배터리에 대한 대항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가능하면서도 성능이 더 좋아야 된다.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하고 LMR 배터리 이 두 개가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자, 전고체 배터리를 놓고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폭발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화재, 폭발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충전이 빨라요. 그러면서 긴 수명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주행거리를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기차의 어떤 성능 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개념을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LMR 배터리라고 했죠. LMR 배터리. LMR 배터리는 뭐냐면은 코발트하고 니켈의 어떤 사용량을 대폭 줄여요. 그러면서 대신에 저렴한 망간의 사용량을 늘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LFP 배터리하고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가능한 수준을. 그러면서도 이 LMR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3%가 높아요. 그만큼 성능이 더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가능하면서도 성능이 더 우위니까 LMR 배터리는 어느 정도 선호될 수 있죠. 이 LMR 배터리 시험 생산에 성공한 게 어디예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러면은 자,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주자인 삼성 SDI,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거쳤기 때문에 주가가 좀 찌글찌글했어요. 어쨌든 유상증자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미 유상증자 물량 다 나왔죠. 근데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삼성 SDI예요. 그리고 LMR 배터리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삼성 SDI 주가와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살아나야 2차 전지 전반의 주가가 살아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런 논점에서 2차 전지는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이 있어요.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오늘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올해 하반기 바이오는요, 세 가지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반기로 10개 이상의 항암 학회, 10개 이상의 항암 학회가 예정돼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특히 ADC와 같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할 거예요. ADC. ADC가 뭐냐? ADC는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데, ADC 치료제는요, ADC 항암 치료제는 항체가 특정 암세포 표면의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내부로 침투해가지고 강력한 항암 물질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존 항암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과 안정성을 갖고 있다 라는 게 ADC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ADC 관련주 하면은 뭐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ABL 바이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ABL 바이오는 이제 좀 잠재 물량이 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좀 경계성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리가켄 바이오가 일단 최근에 이렇게 어제도 또 강하게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에 존슨앤존슨에다가 LCB84라는 이 물질을 갖다가 기술 이전을 했어요. LCB84, 요거를 기술 이전을 했어요. 계약 규모가 최대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게 이제 유방암이나 폐암, 위암, 대장암, 그리고 난소암, 이런 다양한 고용암을 이제 표적으로 하는 물질인데, 리가켄 바이오가 바로 이렇게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존슨앤존슨하고 공동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공동 임상이나 개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존슨앤존슨하고 리가켄 바이오가 다양한 암 종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요 LCB84의 글로벌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단계가 만약에 결과가 좋다 그러면은, 결과가 좋으면 이후의 추가 임상은 존슨앤존슨이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경우는 2억 달러의 마일스톤을 리가켄 바이오에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 진행 중인 임상 현재 단계가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은
이후에 존슨앤존슨이 단독으로 이제 추가 임상을 진행하면서 2억 달러 마일스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700억 원입니다. 이거를 리가켄 바이오의 마일스톤으로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리가켄 바이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알았죠? 이러한 ADC 관련된 모멘텀. 그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2기의 헬스케어 정책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의약품 관련 관세죠. 관세. 트럼프가 이번 주에 뭐 200% 같은 높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어쩌고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하반기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러한 ADC와 같은 어떤 특정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실적 호조와 관련된 확실한 또는 유력한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그런 관점을 일단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좀 어렵거나, 매매가 지금 장이 사실은 올라가지만 좀 종목별로 보면 좀 까다로운 장이거든요. 매매 대응을 하기에. 매매가 좀 어렵거나 좀 까다로운 분은 일단 주식장인에 오셔서 같이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은요. 이게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은 생생주식 멤버십에서라도 저하고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주식 멤버십은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가입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방송 참고 하단 부분에 요 가입을 클릭해서 이렇게 멤버십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일단 빠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지나갔네요. 이번 주 한 주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